오늘 낭독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대화론, 성공론에 이어서 오늘은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장 사람을 다루는 방법, 2장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6가지 방법, 3장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방법, 4장 리더가 되는 방법. 네, 저는 4장 리더가 되는 방법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부드럽게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켈빈 쿨리지 행정부 시절 내 친구 하나가 주말 동안 백악관에 초대되었다.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로 들어가던 내 친구는 쿨리지 대통령이 어느 비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예쁘군. 자넨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야. 이는 아마도 조용한 쿨리지 대통령이 비서에게 했던 과한 칭찬이었을 것이다.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일이라 비서는 당황해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쿨리지는 말했다. 당황하지 말게.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장 보호를 찍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 그의 방법은 다소 노골적이기는 했지만 심리학적 수준은 월등했다. 칭찬을 들은 후에 불쾌한 소리를 듣는 편이 언제나 더 수월하기 마련이다. 이발사는 면도를 하기 전에 비누 거품을 묻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896년 맥킨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당시 유명한 공화당원 한 사람이 선거용 연설문을 써왔는데 그는 자신의 연설문이 시세루와 패트릭 헬리, 다니엘 웹스터를 모두 합친 것보다 3배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기쁨에 들떠서 맥킨리에게 자칭 불멸의 연설문을 크게 낭독했다. 연설문에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비난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맥킨리는 이 당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칭찬할 만한 열정을 꺾어서도 안 되었다. 거절해야만 하는 맥킨리가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했는지 살펴보자. 이보게 정말 놀라운 연설문이로군 그래? 훌륭해. 이보다 더 나은 연설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세. 이 연설문이 꼭 들어맞는 경우는 많지. 하지만 이번 경우에 이게 정말 적절할까? 자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온당하겠지만 나는 당의 관점에서 이 연설문의 결과를 고려해야만 하네. 그러니 지금 집으로 가서 내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쓴 다음에 나한테 사본을 한 장 보내게. 그는 맥킨리의 말대로 했다. 맥킨리는 색연필로 정정할 부분을 표시한 후 그가 연설문을 다시 쓰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연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 에이브러함 링컨이 썼던 편지 중에 2번째로 꼽히는 편지가 있다. 링컨은 아마 5분 안에 휘갈겨 썼겠지만 1926년 경매에서 12,000달러에 팔렸다. 링컨이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이 편지는 남북전쟁이 최악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1863년 4월 26일에 조셉 후커 장군에게 쓴 것이다. 18개월간 링컨의 장군들은 연합군을 끔찍한 패배로 몰아가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제 전쟁에 질려 있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군대를 이탈했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방귀를 들고 일어서서 링컨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싶어 했다. 링컨은 말했다. 우리는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조차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편지가 씌어진 때는 바로 이런 암흑의 혼란기였다. 내가 여기에 이 편지를 싣는 이유는 링컨이 좀처럼 다루기 힘든 한 장군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라의 운명이 이 장군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던 바로 그때 말이다. 이것은 에이브리엄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썼던 편지 중에 가장 신랄한 것이다. 하지만 링컨이 후커 장군의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를 칭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장군은 중대한 잘못을 했지만 링컨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링컨은 보다 보수적이고 보다 외교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당신에 대해 그다지 만족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요령과 수완 아닌가? 링컨이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장군을 포토맥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군에 대해 그다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음을 장군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는 장군을 용감하고 숙련된 군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군인상이죠. 저는 또한 장군이 정치와 직업을 결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점은 장군이 옳습니다. 장군은 또한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질은 아니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장군은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범주 내에서라면 실보다는 득이 될 수 있는 면입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의 휘하에 있을 당시 당신은 자신의 야망에 따라 행동했고 다른 장군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이로써 장군은 공적이 뛰어나고 명예로운 동료 장군과 나라에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정보통에 따르면 장군이 최근 군대와 정부는 독재자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에게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성공을 거둔 장군들만이 당당한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투에서의 승리이며 이에 나는 독재권을 걸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장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지원을 모든 지휘관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군대에서 조장하고 있는 지휘관에 대한 비난과 자신감 억제 등의 행동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군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장군이 상황을 다스리도록 내 힘이 닿는 한 장군을 원조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군대에 퍼져 있다면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최상의 군대로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분별 없는 언동을 조심하십시오. 지각 없는 언동을 삼가고 용맹과 사력을 다해 전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와, 참 단호하면서도 거침없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네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일부를 낭독해보았습니다.